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시 저소득 어르신의 식량 안정에 관한 프로젝트 위아풀 웬 위아풀을 진행한 이근희라고 합니다. 이 프로젝트는 지난 9월부터 2개월 동안 공익 데이터 실험실의 여러 협력가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진행했습니다. 오늘은 프로젝트 소개와 함께 프로젝트를 통해서 지금까지 발견한 것과 앞으로의 계획, 그리고 데이터 실험실에 참여한 소감을 프로젝트 내용을 정리하고 있는 웹사이트를 같이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 작업 중이기는 하지만 웹에 게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 자세한 내용을 보고 싶으신 경우에는 이 웹사이트를 방문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이 프로젝트 주제에 관심을 가지게 된 시기는 올해 여름이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면서 기존의 결식 이웃들에게 식사를 지원하던 많은 시설들, 예를 들어서 무료급식소나 지역 아동센터 같은 곳들이 운영을 중단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코로나가 결식 이웃들의 식량 안정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이고 어느 정도의 규모로 나타나고 있는지가 궁금해졌습니다. 스프린트 시작 시점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대상을 결식 이웃들 중에서 어떤 대상을 중점으로 알아볼지 정하지 않았던 상태였지만 프로젝트를 시작한 이후에 감염병 노출에 가장 취약하고 건강 등의 이유로 이동이 자유롭지 않을 수 있고 디지털을 통한 정보 접근이 어려워서 코로나 상황에 더 큰 어려움에 처해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 어르신들을 이번 스프린트에 집중적으로 알아보는 것으로 정했습니다. 조사 지역은 서울의 2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하였고 대상 기간은 코로나 전후 비교를 위해서 2019년과 2020년으로 정했습니다. 조사 대상 집단을 정하기 위해서 서울시와 각 자치구에서 어떤 기준으로 어르신 무료 식사 지원을 하고 있는지 찾아봤을 때 대부분 국민기초생활소득 또는 차상위 수급 등을 기준으로 판단해서 식사 지원 대상으로 한다는 것을 알게 되어서 어르신 중에서도 저소득 어르신을 관심조사 대상으로 정하였습니다. 저소득 어르신 식량 안정의 기반 환경을 파악하기 위해서 이 프로젝트에서는 크게 세 가지 데이터를 활용했습니다. 먼저 인구 데이터는 앞서 말씀드렸던 저소득 어르신, 즉 기초생활소득수급 또는 차상위 수급권자인 어르신 인구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또 예산 데이터는 무료 식사 지원에 사용된 예산을 경로식당, 도시락 배달, 밑반찬 배달 등의 식사 지원 사업별, 그리고 운영비와 인건비 등 항목별로 조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설 데이터는 각 자치구에 위치한 저소득 어르신 대상 무료급식 시설을 대상으로 조사했습니다. 데이터의 출처들은 다양하지만 대부분의 데이터들은 서울시나 각 자치구에 정보 공개 청구를 해서 얻을 수 있었습니다. 자세한 데이터의 출처는 프로젝트 데이터셋에 기록했습니다. 여담으로 이번 스프린트에서 생각보다 긴 시간을 데이터 수집에 할애해야 했는데 이 과정에서도 협력가분들의 도움이 매우 컸습니다. 프로젝트에 사용되는 공공 데이터를 어떤 의미로 생각할 수 있는지에 대한 관점을 나눈 것도 매우 의미 있었고 어떤 방법으로 각 공기관의 데이터 정보 공개를 신청하는 것이 효율적인지도 알 수 있어서 유익했습니다. 먼저 인구 데이터를 알아봤는데요. 2020년의 자치구당 평균 저소득 어르신 인구가 약 8,500명으로 이것은 전체 어르신 인구의 14.24%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저소득 어르신 인구 수와 비율은 모두 2019년에 비해서 2020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서울시와 자치구를 통해서 파악한 무료급식 사업 참여 대상 인구와 결합해 봤을 때는 전체 저소득 어르신 가운데 무료급식 사업에 참여하는 어르신의 비율이 2019년에 비해서 낮아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렇게 2019년에 비해서 2020년 저소득 어르신 인구 수와 비율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저소득 어르신 무료급식 지원 참여 비율이 감소한 것을 보면서 인구가 너무 큰 규모로 증가하면서 자치구별로 관리와 대응이 가능한 속도나 규모에 영향을 받았거나 새로 저소득 어르신으로 분류된 어르신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무료급식 지원 등록에 문제를 겪고 있지는 않은지와 같은 추가적인 의문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예산 데이터입니다. 2020년 자치구당 평균 무료급식 예산은 약 14억 1,600만 원으로 2019년보다 약 1억 3,700만 원 증가했습니다. 예산 데이터를 보시면 경로식당 예산이 전체 식사 지원 예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을 보실 수 있고, 또 2020년에는 특별히 3개월 추가 지원 예산이 편성되었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예산 데이터는 2019년과 20년의 차이가 자치구별로 굉장히 크게 나타난 데이터였는데, 이것을 이제 확인 차원에서 데이터를 제공한 서울특별시에 문의를 해봤을 때 데이터의 기준 시점이 2019년과 2020년에 달라서 이것은 차후에 보완을 해야 할 점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시설 데이터는 각 자치구에 문의해서 수집했습니다. 원래 프로젝트는 저소득 어르신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민간단체의 급식시설도 포함하고자 했지만 스프린트 기간을 고려했을 때 데이터 수집이 좀 어려울 것으로 생각을 하고 결국에 각 자치구에서 파악하고 있는 데이터만을 기반으로 조사해야 했다는 그런 한계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자치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들을 기준으로 했을 때 자치구당 시설이 평균 8.64개소 정도로 2019년과 2020년 동일했습니다. 이 시설들 중에서 경로식당을 운영하는 시설은 약 7개소였고 마찬가지로 두 연도 간에 동일했습니다. 2020년 시설당 평균 관리 대상 인구는 약 140명이고 경로식당을 운영하는 시설로 한정했을 때는 관리 인원이 약 100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지도에서는 시설의 위치와 시설이 경로식당을 운영하는지 여부를 위주로 표시를 했고 이제 마커 위에 마우스를 갖다 대면 좀 더 자세한 정보를 알 수 있게 해놓은 상태입니다. 네. 다음은 앞서 살펴본 인구와 예산 시설 데이터를 종합해서 각 자치구의 식량 안정을 가늠해 보고자 제작한 인덱스입니다. 스프린트 초반에는 데이터셋을 잘 정리하는 것을 프로젝트의 주요 결과물로 생각했는데 데이터를 수집하면서 프로젝트의 메시지가 무엇이고 이것을 어떤 식으로 가장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지 고민하는 과정에서 인덱스를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네, 큰 화면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덱스는 인구, 예산, 시설별로 식량 안정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환경과 이것을 결합한 데이터를 나타냈고 25개의 자치구들을 기준으로 순위를 매겨서 어떤 자치구의 어떤 항목이 비교적으로 안정적인 환경이 있고 어떤 자치구의 어떤 항목이 좀 더 관심이 필요한지를 이렇게 나타내고자 했습니다. 자치구 사례를 몇 개 살펴보면 가나다 순으로 가장 앞에 있는 강남구가 2020년에 가장 식량 안정이 가장 저소득 어르신 식량 안정이 좋은 것으로 나타냈는데요. 이것은 저소득 어르신 인구 비율, 즉 식사 지원을 필요로 하는 대상은 비교적 적은 반면에 자치구 내 식사 지원 시설 수가 많고 또 경로식당을 이용하고 계신 저소득 어르신의 비율이 또 높은 편이기 때문에 식사 지원이 비교적 원활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예로 스몰 빅팀의 대상이었던 강서구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강서구의 경우는 이제 자치구 내 시설 수가 15개소로 굉장히 많았지만 가장 많았지만 서울 시내에서 저소득 어르신 비율이 높은 편인 것에 비해서 예산이 2019년에 비해 2020년에 많이 감소하였기 때문에 비교적 낮은 점수를 받아서 서울시 중에 6번째로 식량 안정 지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보여드리는 이 인덱스는
아직 제작 중에 있는 것이고 스프린트 이후에도 작업을 좀 더 해서 더 정교하게 만들어 나갈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다음으로 코로나가 저소득 어르신의 식량 안정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겠는데요. 이것은 좀 더 서술적인 방식으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코로나로 인한 운영 중단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조사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지만 각 자치구에 위치한 무료 급식 시설 담당자분들과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서 알게 된 부분을 공유드리고자 합니다.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는 수도권 기준으로 3월부터 어느 정도 변화는 있지만 계속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서 서울시가 시설 운영 중단 권고를 하고 시설들이 이것에 대응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 아무래도 어르신들이 계시다 보니까 좀 더 민감하고 조심스럽게 반응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운영 중단이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이전인 2월부터 시작된 곳이 많았던 것과 시설 운영을 재개한 경우에도 감염 확산세가 다시 심해진 8월에 다시 운영 중단을 하는 모습이 확인되었습니다. 제가 발표를 하고 있는 시점인 지금 2020년 11월에도 다시 감염 확산세가 뚜렷해지고 있기 때문에 많은 시설들이 운영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것을 회신 주신 자치구당 시설로 계산해 봤을 때는 2020년에 자치구별로 경로식당 운영 무료급식 시설들이 11월 중순까지 계산했을 때 250일간, 약 250일간 운영을 중단했다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민간급식소가 아닌 자치구 관리 대상 경로식당들은 모두 운영 중단 기간 동안에 대체식을 제공했기 때문에 자치구당 약 500명에 가까운 저소득 어르신들은 이 기간 동안에 대체식을 제공받고 계신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제공되는 대체식은 시설별로 좀 차이가 있긴 하지만 대부분 햇반이나 컵밥 같은 레토르트 식품을 위주로 과일이나 채소 같은 신선식품, 요구르트 같은 간식이 같이 제공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대체식에 대한 어르신들의 반응이 생각보다 다양한 점이 흥미로웠습니다. 시설 담당자분들께 여쭤봤을 때 대체식에 대한 어르신들의 반응이 반반 정도로 대체식이 더 수령하기 간편하고 원하는 장소와 시간에 식사할 수가 있어서 더 좋다고 말씀하시는 어르신들도 있고 대체식 식단이 어쩔 수 없이 좀 비슷하기 때문에 실증을 내시는 경우나 따뜻한 식사를 원하시는 경우 경로식당에서 식사하는 것이 더 좋다고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다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네. 하지만 시설 담당자분들의 경우에는 우려하시는 사항이 확실히 더 많았습니다. 대체식 지급이 예상보다 너무 장기화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영양 불균형과 이와 더불어서 경로식당이 제공하던 사회안전망 또는 커뮤니티로서의 기능이 지금으로서는 좀 어렵기 때문에 한 분 한 분께 그 담당자분이 따로 안부 전화를 드리는 등으로 그 기존의 역할을 수행하고자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추가적인 인력이나 봉사자 없이 운영되는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고 답하셨고 또 실무 입장에서 대체식이 경로식당 식사 제공보다 더 예산 편성이나 활용이 어렵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네, 이번 가을 스프린트에서 진행한 내용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저소득 어르신의 식량 안정에 타격도 분명히 있었지만 이것을 각 자치구와 시설 담당자분들의 노력으로 완화하고 있는 모습이었고 단기적인 식량 안정 위협과 더불어서 코로나 장기화로 인한 우려사항들이 확인됐습니다. 데이터셋과 시각화는 계속 보완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스프린트에 참여한 소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데이터 실험실이라는 이름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굉장히 탐구적인 그런 프로젝트였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회 문제나 현상에 관심이 있고 이걸 데이터를 통해서 알고자 했던 한 시민으로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알게 되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빠른 시간 동안에
데이터 수집이랑 시각화에 필요한 새로운 기술들도 배울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아쉬웠던 점은 데이터 수집에 제가 너무 많은 시간과 노력을 쏟았다는 점인데 이건 어떻게 보면 좀 피할 수 없던 과정이었던 것 같고 앞으로도 데이터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해서 필요했던 과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 같은 동기를 가지고 모이신 다른 참가자분들께 제가 좀 더 적극적으로 이야기하려고 했다면 더 서로 좋은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어떤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 네, 여러모로 감사한 기회였습니다. 앞으로도 비슷한 작업들을 좀 더 해보고 싶은데 다음 프로젝트에서도 이번 스프린트에서 배운 것들을 많이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프로젝트에 도움을 주신 많은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